눈발이 점점 거세지던 그날 산골짜기 깊은 곳에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숨을 먹게 할 듯 매서웠다. 하얀 눈은 끝없이 쌓여 산의 모든 것을 뒤덮었고 삭막한 숲속은 고요함 속에 은밀한 긴장감을 감추고 있었다. 그 숲속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눈과 바람에 이미 온몸이 젖고 얼어붙어 있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헤루였다. 헤루는 큰 개였다. 회색빛이 도는 털이 눈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지만 몸은 여러 군데 상처투성이었고 숨조차 가쁘게 쉬고 있었다. 어딘가에 걸려 넘어졌는지 다리가 심하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남성은 이름을 부르며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었지만 헤루의 눈은 이미 힘없이 반쯤 감겨 있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들고 그 끔찍한 겨울 산길을 계속 걸었다. 그 길은 끝이 없어 보였고 그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헤루야, 조금만 더 버텨줘. 우리가 반드시 안전한 곳에 갈 거야. 남성은 차가운 입김을 내뱉으며 자신을 다독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며칠 전만 해도 헤루와 함께 행복하게 등산을 즐기던 그 산이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와 함께 사고가 일어났다. 헤루가 갑자기 절뚝이며 넘어졌고 남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친 반려견을 어깨에 올려매고 희미한 희망을 안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길은 점점 험해지고 눈은 더 거세졌다. 남성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몸은 점점 더 얼어갔다. 발걸음마다 눈밭에 푹 빠졌고 온몸은 고통과 싸웠다.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면 우리 둘 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하지만 헤루의 따뜻한 몸과 부드러운 숨결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반려견과의 깊은 유대가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무언가가 그를 앞으로 이끌었다. 그때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남성은 힘을 내어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에 타올랐다. 그러나 그 불빛은 단순한 등산객의 캠프파이어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가진 비밀은 이 산과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있었다.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헤루를 더욱 꼭 안았다. 눈보라가 그의 얼굴을 때리고 몸은 점점 얼어붙어 갔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며 가까워지자 그 불빛이 단순한 캠프파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오래된 헛간이었다. 낡은 나무문 사이로 따스한 빛이 새어나왔고 불꽃 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중년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은 차갑지만 어딘가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다. 누구냐? 이런 겨울밤에 이 산속에 웬일이냐? 남성은 해루를 보여주며 말했다. 제 개가 다쳤어요. 살려줄 수 있나요? 제발.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헛간 안으로 남성과 해루를 들였다. 내부는 생각보다 따뜻했고 벽난로에서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해루의 상처를 살폈다. 상처가 심하군. 하지만 겨우 치료할 수 있을 거야. 남성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낮은 속삭임 그리고 낯선 발자국 소리였다. 누군가 온다. 여성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남성도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눈보라 속에서 그림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은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지만 눈과 바람에 얼룩진 얼굴은 식별하기 어려웠다. 여긴 왜 왔지? 여성이 물었다. 그 남자는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벽난로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찾아서 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열어봐라.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성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고 그 상자가 이 모든 고난의 끝에 어떤 비밀을 담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낡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은 남성의 가족과 놀랍게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모르는 가족의 과거와 이 산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산속에서 벌어지는 비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집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남자가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건 내 가족인가? 남성의 목소리는 믿기 어려운 듯 낮게 떨렸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편지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 편지는 당신 할아버지가 남긴 거야. 오래전 이 산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 두었지. 남성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한 비밀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이 산을 둘러싸고 벌인 어두운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조직은 남성의 가족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이 산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여성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남성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헤루와의 여정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때 갑자기 헛간 문이 크게 흔들리며 바람이 몰아쳤다. 외부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산속에서 무슨 일이냐? 경찰이다. 남성과 여성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찰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려 했다. 헛간 밖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헛간 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헛간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남성과 여성은 다급히 창문 쪽으로 몸을 숨겼다. 바람 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누군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남성은 속으로 긴장하며 해루를 품에 더 꼭 안았다. 문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여성은 침착하게 몸을 날려 문을 막았다. 여기서 멈춰! 들어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고 눈빛은 결연했다. 그러나 문 너머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누군가가 헛간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했다. 남성은 숨을 죽이며 두려움에 떨었다. 헤루도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무언가 해야 해. 여성이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이 산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그 순간 헛간 한쪽 벽 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남성은 조심스레 다가가 벽을 살펴보았다. 벽 한 부분이 살짝 흔들렸다. 이건 비밀 통로야. 그는 놀라움에 차올랐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가 우리를 구할 유일한 길일지도 몰라. 둘은 헤루와 함께 조심스럽게 비밀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지만 끝에는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이 통로를 지나 도착한 곳은 오래된 동굴 입구였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곳은 헛간과는 또 다른 세계였다. 우리는 이 산의 진짜 비밀에 점점 다가가고 있어. 남성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러나 동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굴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고 남성과 여성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헤루는 앞서 나가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들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고 그 빛은 오래된 나무 상자 위에서 반사되고 있었다. 남성은 손을 뻗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일기장, 고대 지도, 그리고 오래된 메달이 있었다. 이건 우리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야. 남성이 말했다. 여성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일기에는 이 산과 주변 마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가족이 감추려 했던 비밀들이 적혀 있었다. 여기 적힌 대로라면 이 산 아래에는 오래된 지하 감옥이 있어. 그곳에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이 숨겨져 있어. 여성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그 순간 동굴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 남성과 여성은 급히 숨을 죽이고 움직임을 멈췄다. 우리를 쫓는 자가 있어. 남성이 속삭였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동굴 벽이 흔들리며 무언가 무너졌다. 먼지와 돌무더기가 쏟아지면서 통로가 막혀버렸다. 우린 갇혔어. 여성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해루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실을 밝혀야 해. 남성이 결연히 말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깊은 어둠 속에서 결정될 순간이었다. 동굴 안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해루는 빽빽한 먼지와 돌무더기에 막혀 막다른 길에 갇혀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세 사람은 주변을 살폈다. 그들은 여전히 겨울 산속 한복판에 있었고 동굴 안은 외부의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와는 완전히 다른 냉랭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남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조심스레 켰다. 흐릿한 빛이 어둠 속을 비추자 동굴 벽에 낡은 흔적들과 오래된 낙서들이 드러났다. 여기에 뭔가 있다.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한편 여성은 낡은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지도와 함께 적힌 글자들을 조심스레 읽으며 말했다. 이곳에 숨겨진 비밀 통로가 있을 거야. 이 지도에서 보면 동굴 깊은 곳에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출구가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결연했다. 해루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며 고개를 들어 주변을 경계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은 얼어붙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더니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존재로 변했다. 저건 뭐지? 남성이 숨을 삼켰다. 그림자는 마치 오래된 산신령 같았다.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말문을 열었다. 너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안다. 하지만 여기서 숨겨진 비밀을 풀려면 마음속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눈을 맞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각자의 마음속 두려움과 싸웠다. 남성은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던 기억과 지금까지도 그리움에 잠 못 들던 밤들을 떠올렸다. 여성은 자신이 감춘 과거와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했다.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고통이든 어떤 위험이든 진실을 찾아낼 거야. 남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뻗었다. 그럼 이 문을 지나가거라. 그의 손짓에 따라 동굴벽 한쪽이 천천히 움직이며 비밀의 문이 열렸다. 문 뒤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더 깊고 미스터리한 동굴 통로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빛도 소리도 거의 없었지만 희미하게 먼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남성과 여성은 해루를 끌어안으며 조심스럽게 통로로 들어갔다. 걷는 내내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통로는 좁고 미끄러웠으며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줄 뻔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돌가루가 떨어졌다. 여성은 남성을 붙잡으며 외쳤다. 서둘러야 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들이 통로 끝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오래된 지하실 같은 공간에 거대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이름이 적힌 낡은 기록과 함께 가족들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 기록들은 우리 조상의 이야기인가?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성은 한 장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 편지에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숨겨진 사건들과 가족이 수십 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적혀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특히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우리의 운명도 바뀔 것이다.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쫓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남성은 해루의 목줄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무사히 나가려면 그들을 먼저 찾아야 해. 여성과 남성, 그리고 해루는 다시 한번 결연한 마음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마주할 진실과 위험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동굴 안의 공기는 더욱 숨막히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숨죽여 주변을 살폈다. 해루는 두려움에 떨며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주인을 지키려는 결의가 느껴졌다. 누군가가 우리를 쫓고 있어. 서둘러야 해. 남성이 낮게 속삭였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비밀 통로를 따라 서둘러 이동했다. 이 통로는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으며 발걸음마다 차가운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여성은 손전등 빛으로 길을 비추며 지도를 다시 펼쳐 보았다. 이쪽으로 가면 산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가자.
그러나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들의 숨소리마저도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한 동굴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휘감겼다. 해루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고 이어서 큰 소리로 지저댔다. 누군가 왔다! 여성은 겁에 질렸지만 남성은 해루를 달래며 이끌었다. 조용히 해. 우리에게 기회가 필요해. 갑자기 그들 앞에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한 불빛이 그 그림자를 비추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 그림자는 바로 경찰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한 경찰관이 외쳤다. 남성은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답했다. 우리는 동굴 안에서 오래된 가족의 비밀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경찰은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이 지역은 최근 납치 사건과 관련되어 수색 중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비밀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찾은 기록에는 실종된 아이들과 관련된 단서가 있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굴 안으로 진입했고 함께 움직였다. 그러나 깊은 동굴 안에는 그들 몰래 숨겨진 또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돌가루가 쏟아졌다. 모두가 급히 피했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형체가 나타나 그들을 덮쳤다. 도망쳐! 남성이 외쳤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해루가 쓰러져 있었다. 남성은 해루를 품에 안고 울먹이며 말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동굴 밖으로 나오자 하얀 눈밭에 얼어붙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뒤에서 움직였다. 그게 끝이 아니야. 여성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눈밭 위에 남겨진 그 희미한 울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남성은 해루를 꼭 안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저 울음소리는 분명 어린아이의 소리야. 여성은 두려움과 동시에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힌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해. 아까 본 그 동굴 쪽으로. 하지만 눈은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산속의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눈길에 발이 빠질 때마다 몸은 무거워졌지만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아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남성은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비추었다. 그 빛 아래에 작은 손이 눈 속에서 살짝 드러났다. 남성은 얼른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지만 힘은 있었다. 걱정 마. 우리가 널 구할게. 그는 속삭였다. 그 순간 해루가 낯선 소리를 내며 바닥을 향해 짖었다. 그들은 고개를 돌려보니 눈 속에 묻힌 작은 아이가 고통스럽게 몸을 떨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가에는 얼음이 맺혀 있었다. 아이야, 괜찮아? 넌 누구야? 여성은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남성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 시간이 없어. 하지만 그 순간 그들 뒤쪽에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눈 속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아이를 가져가려던 자들이군요. 그 음성은 냉랭하고 위협적이었다. 남성은 경계를 높이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보호할 거야. 그와 동시에 검은 옷의 인물은 빠르게 움직였고 남성과 여성은 급히 피하려 했지만 눈 속에서 미끄러졌다.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루는 맹렬하게 짖으며 두 사람을 보호하려 달려들었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힘을 합쳐 검은 옷의 인물과 맞섰다. 싸움이 치열해지던 그 순간 멀리서 경찰의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수색대입니다. 위치 확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은 마치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검은 옷의 인물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낮게 경고했다. 너희가 진실을 밝히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그 말은 무겁게 그들 가슴에 내려앉았다. 남성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경찰들과 함께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경찰들과 함께 산속을 빠져나가던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긴장으로 꽉 차 있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지만 남성과 여성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아이와 관련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따뜻한 아이의 몸을 더욱 단단히 품에 안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미래야. 경찰 대원들은 통신기로 상황을 보고하며 산 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안내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임시로 마련된 산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과 여성 그리고 경찰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여성은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너는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있었던 걸까? 누가 널 여기 두고 간 거야? 남성은 벽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누군가 큰 음모가 있을 거야. 이 아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게 확실해. 그때 한 경찰이 산장 문을 열고 들어오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이상한 문신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이 사건의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문신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비밀 조직과 관련된 상징이었고 그 조직은 아이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란 걸 모두 알아야 해. 남성이 말했다. 그 순간 산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가 긴장하며 창문과 문을 살폈다. 누구지?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멀쩡한 발걸음 소리만 들려왔다. 그것은 가까워지다 갑자기 멈췄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숨죽인 채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산장 뒤편에서 강아지 해루가 짖으며 뛰어나갔다. 모두가 당황해 그 뒤를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 남성은 중얼거렸다. 그들은 다시 산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 깊은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아이와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산장의 차가운 공기가 깊은 침묵 속에 감돌았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경찰 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모두가 그날 밤 아이를 둘러싼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문신, 그건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어. 그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비밀 조직의 상징이었어. 경찰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이 조직이 이 아이를 보호하거나 혹은 반대로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어. 남성은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위험했던 거구나.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조직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여성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포기할 수 없어.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진실을 밝혀서 아이를 지켜야 해. 그 순간 문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하며 문을 바라봤다. 문이 서서히 열리자 그 앞에는 해루와 함께 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조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은 놀라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진실을 쫓는 자라 소개하며 아이와 관련된 수많은 비밀과 음모를 설명했다. 그 조직은 아이를 인질로 삼아 거대한 정치적 음모를 꾸미려 했다는 사실까지. 그들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함께한 작전으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었고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루가 부상을 입었다.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해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없인 이 모든 게 불가능했어. 고마워, 친구야. 그날 이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와 해루는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들은 함께 걷는 끝없는 길 위에서 다시는 혼자가 아니었다.